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시각, 주PD가 바삐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화도 진강산 기슭인데요. 주PD는 지금 이 산 속에 잠들어 있는 먼 옛날 고려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30분 걸어가니 왕릉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돌계단이 나타납니다. 해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인지 이미 힘이 빠져서 계단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몇 단계 높이를 달리한 왕릉구역에서 맨 위쪽에 봉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릉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하기 이를 데 없고 봉분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선시대 왕릉과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고려 제21대 왕 희종입니다. 희종은 보위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강화군 교동도에서 숨졌는데 그때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왔던 시기였기에 이렇게 강화도 산속에 묻혀 있습니다. 38년간의 강화도 시기를 제외하면 고려 도읍은 430여 년간 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릉 대부분은 지금 북한의 개성 주변에 있습니다. 희종은 그 시기에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무신 정권 치하에서 정상적인 군주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에 이어 정권을 잡은 최충원은 기존 무신 집권기 국왕이던 명종을 폐위시키고 새 국왕을 옹립했습니다. 20대 신종입니다. 신종은 얼마 후 자신의 아들을 왕위 계승자 즉 태자로 임명했는데 그가 훗날의 희종입니다. 희종은 태자 시절부터 최충원 집안과 악연으로 얽히게 되는데 먼저 그의 혼사를 둘러싸고 최충원 형제 사이에서 고륙상쟁이 일어납니다. 형과 함께 쿠데타의 주역이던 동생 최충수가 자기 딸을 태자와 혼인시키려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최충수가 이미 있는 태자빈을 쫓아내고 자기 딸을 태자빈으로 만들려고 하자 최충헌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개경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사병들을 동원해 일전을 벌였고 싸움에서 패한 최충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최충헌은 확고하게 지배력을 다지게 됩니다. 자신의 혼사를 둘러싸고 최씨 형제가 칼부림을 하는 광경을 당시 태자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 사건 7년 후 태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습니다. 21대 왕 희종입니다. 희종 시대의 최충원은 역대 무신 집권자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왕이나 쓰는 일산, 즉 커다란 비단 양산을 받쳐들게 하고 평상복 차림으로 궁궐을 드나들었으니 영락 없는 국왕이었습니다. 그전 무신 집권자들이 신용일망정 신하의 모습을 지킨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희종은 이런 최충헌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즉위 7년이 된 어느 겨울날 최충헌이 나란히를 상의하기 위해 궁궐에 들렀습니다. 희종과 최충헌이 만나고 있을 때 환관이 최충헌과 함께 온 무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국왕과 헤어져 편전을 나오는 순간 내시와 승려로 구성된 10여 명의 자객이 최충헌을 습격했습니다. 최충헌은 황급히 다른 방으로 달아나 숨었습니다. 고려 최고 권력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자객이 방으로 들어와 수색했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소식을 들은 최충헌의 측근과 군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바꿀 뻔했던 최충헌 암살 미수 사건. 희종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흥분한 수하들이 국왕을 당장에 죽여 없애겠다고 했지만 최충헌은 희종을 폐위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렇게 폐위된 희종이 유배된 곳은 강화군 교동도입니다. 교동도는 희종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연산군과 광해군, 영창대군, 안평대군 등 폐위된 왕이나 최고위 왕족들이 유배된 곳입니다. 이렇게 교동도에 유배돼 있기를 8년, 섬에서 조용히 잊혀진 채 죽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희종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개경으로 돌아가 최충원과 사돈이 된 것인데요. 희종의 셋째 딸 덕창궁주와 최충원의 아들 최성이 이때 혼인했습니다. 이렇게 원수에서 사돈으로 바뀐 지 5개월 만에 최충원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했으니 그의 나이 71살, 희종의 나이는 그때 39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희종과 최씨 집안과의 악연은 끝난 걸까요? 최충원의 뒤를 이어 아들 최우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한동안 희종은 별다른 풍파를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8년. 최우를 죽이고 희종을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음모가 발각됩니다. 희종이 실제 다시 왕이 되려고 했는지 혹은 가담자들이 희종을 막연히 추대하려고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고 권력자 최우를 노린 사건이었던 만큼 희종이 무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종은 다시 예전 유배지 교동도로 쫓겨갔습니다. 섬에서 1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자 인근 강화도 진강산 자락에 능을 조성했으니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성능입니다. 희종이 떠난 1237년은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지 5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도가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결국 희종은 최충원 부자에게 모두 유배형을 당한 것이니 최씨와는 악연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개경과 교동도, 강화도로 이어진 희종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뒤로하고 주피디는 지금 다른 왕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는 산속을 헤매면서 찾고 있는 능은 고려 왕비의 무덤입니다. 강화도에는 고려 왕릉 4기가 있는데 그 중에 2기는 왕의 무덤이고 2기는 왕비의 무덤입니다. 어렵사리 찾아간 곳은 제22대 왕 강종의 부인 원덕태후가 잠들어 있는 골릉입니다. 원덕태후는 남편 강종과 더불어 순환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강종이 태자이던 때 태자비인으로 100년 가약을 맺고 잘 살던 두 사람은 졸지에 유배를 떠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권을 잡은 최충원이 당시 국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인 태자까지 폐위시키면서 태자 부부는 강화도로 귀양살이를 떠났습니다. 부부의 운명은 이렇게 강화도에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희종의 최충원 암살 시도가 실패하고 희종이 폐위되면서 강화도에 있던 태자가 60살이나 되어 졸지에 국왕으로 선택됐으니 그가 바로 22대 왕 강종입니다. 최충원에 의해 태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최충원에 의해 국왕으로 옹립됐으니 당시 최충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강종은 불과 2년 후 사망하게 되고 홀로 된 원덕태후는 훗날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할 때 강화도로 이주했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 순환의 세월을 모두 잊었다는 듯 한 고려 왕비는 이렇게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 봉긋하게 봉분이 솟아있는 이 무덤은 고려 제24대 왕 원종의 부인 순경태후의 가릉입니다. 원종은 마지막 무신 집권자 임유무를 제거하고 100년 무신 정권 시대를 끝낸 왕입니다. 그런데 부인 순경태후는 어머니가 최우의 딸이었으니 그녀는 무신 정권 사상 가장 강력했던 최우의 외손녀입니다. 무신 정권 시절 왕실과 무신 가문 간에 얽히게 된 혼맥 관계를 이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경태우는 원종과 태자 시절에 혼인해 훗날에 충렬왕을 낳고 16 어린 나이에 강화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묻힌 지 800년 세월을 헤아리니 먼 옛날 강화도 무신의 시대도 이제는 전설처럼 아득합니다. 순경태우 가릉 옆에는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고려 왕릉에 견주어 규모나 생김새가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 왕릉급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의 홍릉부터 성릉, 골릉, 가릉까지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 왕릉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38년간 지속된 고려 강화도 시대를 증언하는 귀중한 유산이자 무신정권이라는 비정상적 체제를 살다간 국왕과 왕비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과 진입로 등 접근성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